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 중인 범성공자입니다. 오늘은 그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5선과 한음과 그다음에 8458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적으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 자료입니다. PT 자료에서 당분간 전략은 8458 아닙니다. 5선과 한음 전략으로 연말 랠리를 대응해 보시죠 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5선과 한음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적었던 글인데요. 5선과 한음에 설화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설화가 하나 있었는데, 오성이 서당에 다녀오는 길에 동네 대장간에서 매번 정을 하나씩 훔칩니다. 궁둥이에 몰려놓고 있다가 훔치는데요. 대장장이가 이걸 눈치를 채죠. 그리고 오성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뜨거운 정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정 위에 앉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볼기착을 대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 대장장이 아내가 몰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성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알고서 미리 대장장이를 위해서 이 정을 챙겨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정을 대장장이한테 돌려줘서 대장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선과 한음 전략을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 그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챙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이걸 좀 참자는 거죠. 수익의 30%든 뭐 40%든 50%든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빼놓자는 겁니다. 그게 오선과 한음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458 전략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오선과 한음 전략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쓰자는 전략이고요. 8458 전략은 횡보장에서 쓰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횡보장에서 이제 써야 되는 전략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8458 전략이 아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고, 오선과 한음 전략으로 가자고 했죠. 결국 그 말은 뭐냐? 상승장이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근데 왜 상승장을 얘기했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매도 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는 없을 거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있었죠. 크레딧 리스크, 결국 신용 위험이 있다면 과매도 지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용 위험이 없다면 과매도 지표가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용 위험은 영국이 만든 거였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영국 그 영란은행이 이제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크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국이 재정정책을 후퇴하면 되는 것이기에 답이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영국이 재정정책을 후퇴하면서 신용위험이 후퇴한다면 결국은 과매도 지표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이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굉장히 불안하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왜 제가 8458이 아니고 오선과 한음 전략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일단 장 흐름을 볼까요? 오늘 장 흐름을 보면 장 초반 강했다가 쭉 밀렸죠. 이때만 보면은 8458 전략이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장이 워낙 강했어요. 3%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가 올랐죠. 그러면 코스피가 이게 1% 정도 올랐을걸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아마 만족하지 않고 안 팔았을 겁니다. 근데 밀리기 시작할 때 팔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에서 팔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좋아했겠죠. 근데 반등할 때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못 사겠죠. 결국은 이 종가까지도 판 걸 대부분 못 살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한 것 이상으로 금방 회복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변동성 있는 장 또는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팔아놨는데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 코스피 코스닥이 3일간 올랐어요. 근데 얼마나 올랐냐? 코스피가 4%, 코스닥은 무려 7%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오르면요,
종목별로는 10% 20% 오른 것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보이면 살 수 있나요? 아마 못 살 겁니다. 특히나 8458 전략을 쓰자고 생각했던 분들은 여기서 절대로 못 살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과매도 국면에서 절대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충분한 수익이 나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현금을 챙겨두면서 오손과 한음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죠. 코스피 1.4% 올랐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고르지 않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업종이 21개로 전체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도 34개 업종 중에서 33개가 올랐습니다. 근데 하락 업종 1개를 보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인데 역시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 하락한 것도 이유가 시가총액 1인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사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좋게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서 그런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시장은 모두 다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일단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상당히 집중력 높게 이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7월 반등에서 저희가 봤었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딱 나타났을 때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태조 이방원이 초반에 어떻게 버티면서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내줬는지 이걸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도주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재밌는 게 보였는데 이제 20일 신고가입니다. 20일 신고가는 10월 13일에 저점 13개를 기록하고 나서 45, 61, 97 계속 올랐어요. 근데 60일 신고가는 지금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 28개에서 23개로 줄었죠. 이 말은 뭐냐면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60일 신고가가 바뀐다는 건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뭐가 올라갈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좀 의미 있게 보였던 게 성장주가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게임주 아프리카 TV도 그렇고요. 성장주들이 굉장히 세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냐? 단순한 데드캣 바운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성장주가 이제 반등하기엔 아직은 트리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만간 성장주 관련된 강한 트리거가 발생한다 그러면 작년에 메타버스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